그러나 완벽한 것은 없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늘 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현재의 경우처럼 그들이 웃고 우는 이유가 똑같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을 놓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직업 종사자들이 이미 권력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첫 번째 공식 민원은 장의업계에서 나왔다. 사업 재료를 무자비하게 박탈당한 장의사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고전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슬픔에 잠겨 합창으로 울부짖었다. 이제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장의업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에 가까운 미래 때문에 장의사들은 총회를 소집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죽음, 이제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몫이 되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바로 그 죽음의 협력 거부라는 난공불락의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결과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정부에 문건을 제출하여 배려를 요청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문건에는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유일하게 건설적인 제안, 건설적이기도 했지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던 제안이 담겨 있었다. 의장은 미리 말해두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웃을 거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장의업의 파멸을 맞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문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사망 부재 현상 때문에 닥친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고자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장의사 대표들은 열띤 공개 토론. 늘 국가 전체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은 토론 끝에 국가 건립 이후 우리에게 닥친 최악의 집단적 파국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태에 이 참담한 결과를 피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연사 또는 사고사 하는 모든 가축의 매장 및 화장을 의무화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매장이나 화장은 과거 우리의 존경받을 만한 사업이 공공봉사였음을 고려하여 장애업계가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랜 세대에 걸쳐 가장 깊은 의미에서 봉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문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산업에서 이런 중대한 변화가 상당한 재정 투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매장하는 일과 고양이나 카나리아 또는 심지어 서커스의 코끼리나 욕조의 악어를 그 마지막 안식처로 옮겨가는 일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 기술의 완전한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애완동물 공동묘지가 공식 인가를 받은 이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은 이 필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비록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였다고는 하나 우리 산업에서는 어디까지나 부업에 가까웠던 일이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활동이 될 것이며 매일 용감하게 죽음의 무시무시한 얼굴과 마주해야 했으나 이제 죽음에게 너무도 부당하게 배신을 당한 수천까지는 아니라 해도 수백 명은 헤아리는 이 이타적이고 용감한 일꾼들의 실직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천 년 동안 공익사업으로 분리되어 온 직업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긴급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우대 대출을 해주는 문제까지 고려해 줄 것을 총리께 요청합니다. 물론 우대 대출이 아니라 무상 지원을 해준다면 그건 기본적인 정의의 실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케이크 위의 장식, 아니 관의 황동 손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면 현재 역사상 처음으로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부문의 급속한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역사 이전에도 우리 산업은 이런 위기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선사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주검은 늘 조만간 누군가가 다가와서 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그러운 땅이 스스로 문을 열어 받아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를 정중하게 희망하며 이만 줄입니다. 구경이건 사설이건 병원의 책임자와 원무과장들도 곧 해당 장관,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건부 장관과 더불어 다른 관련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리며 걱정과 불안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걱정과 불안은 묘하게 들릴진 몰라도 늘 건강 문제보다 시설 문제에 강조되었다. 그들은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회복되거나 죽는 일반적인 순환 과정이 이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단락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덜 전문적인 용어를 좋아한다면 병목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수의 환자들, 병이나 사고의 심각한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다음 생으로 넘어갔어야 할 환자들의 무한정 병원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급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환자를 복도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런 일이 훨씬 더 자주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일주일이 안 돼 침상 부족 문제에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침상이 있다 해도 그 침상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복도와 병동이 모두 만원인 상태라 공간이 없고 직원들이 움직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책임진 사람들은 결론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는 일이 되는 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이거나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조언은 늘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보건부 장관은 우선 총리의 자문을 구한 뒤에 다음과 같은 공문서를 급히 내려보냈다. 불가피한 병원 초만원 사태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기능해온 우리의 병원 체계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생명이 무기연장된 상태에서 입원한 환자들의 숫자가 늘면서 생긴 직접적 결과다. 이들은 적어도 의학 연구가 새로운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치료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무한정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의 초만원 사태와 관련하여 병원 이사진과 행정실무진에게 이러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임상적 상태를 사례별로 엄격하게 분석한 뒤 병의 진행 과정이 역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환자를 가족이 보호하도록 인계하고 병원은 환자의 일반 진료의가 필요하거나 권장할 만하다고 여기는 모든 치료와 검사를 수행할 책임을 완전히 떠맡는 해결책을 권장하고 추천한다. 정부의 결정은 모두가 이해할 만한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즉 그런 상태, 다시 말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죽음이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환자는 아주 짧은 순간 의식이 명료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가설, 죽을 수도 없고 건강을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 있든 혼잡한 병동에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민에게 조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조사의 결과 여전히 수수께끼인 이 죽음의 실종의 원인을 만족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고 믿는다는 사실. 또 다양한 종교 대표자들과 다양한 사상학파의 철학자들,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늘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커다란 통합 학문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이들은 죽음 없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고하는 동시에 사회가 직면할 새로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까다로운 과제를 맡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닥칠 문제의 핵심은 이런 잔인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야망을 죽음이 갈라주지 않을 경우 그 노인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